수동용 배터리나 각형 배터리 또는 그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서로 간에 공존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이렇게 젤리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게 이제 젤리롤이 들어간다면 두 개, 세 개, 여러 개로 격벽 처리를 해갖고 넣는 기술인데요. 발열에 의해서도 이렇게 화학 전극은 이렇게 직렬, 병렬 두 개를 공존하게 하거나 병렬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오프식을 한 개만 쓰는데 두 개, 이 안에 이제 작은 배터리들이 이렇게 모듈로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전극을 어떤 PM 반도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전지 기술에서도 이런 건전지나 양극 음극이 보통 배터리는 한 개씩 있는데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중소로 크고 작은 게 들어가서 언오프식으로 전기선을 연결해서 많이 끌었을 수도 있고, 적게 해서 출력은 높을 때는 많이 끌어들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100개다 그러면 언오프식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10개 쓸지 이렇게 1000개 될 때도 마찬가지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는 이 배터리 설계를 합니다. 온통형이 됐든 뭐가 됐든 자동차 배터리를 5개 10개로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격벽 처리하고, 한 개 손실되면 전기산소 차단시키고 나머지를 살리고, 언오프식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네 개 다섯 개 쓸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LED 전등이다 그러면 40개다 배터리 소자가, 이렇게 반도체 소자가, 또 조명 발광 다이오드가 40개다, 조명 전구 방식이 40개다 그러면 20개만 준다든지 10개만 40개만 이렇게 준다든지, 같은 하나의 전구라도 전기량을 대중소 강중량으로 준다는, 그래서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하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반도체 트랜지스터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같은 데도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데 반도체 일반 PM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여기 펠티어 소자에도 이게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펠티어 소자도 같은 면적 대비해서 대중소, 이게 PM 반도체가 대중소 들어가. 이거 반도체와 펠티어 소자, 태양전지에서도 대자리, 중자, 소자리가 들어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중하는 거죠. 개수를 늘려가지고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겉은 하나처럼 보일 수 있고요.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사레이더에도 소자를 레이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최대한 집중하게 하거나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해서 팀별로 묶어서 씁니다. 레이저 가공기, 시각장치, 용접기 이런 데도 빛의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20개의 사이즈도 할 수 있어요.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반도체 조각해 갖고 반도체 만든다 그랬죠. 뭐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 화소수도 이렇게 픽셀에다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들어가는 기술이 되는데요. 그래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 하드웨어로 이제 픽셀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짜리로 조각으로 나눠서 거기도 각기 색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분할하는 기술인데요. 반도체에서도 제가 디램 같은데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고 면적 대비해서 5개 들어갔고 20개 일꾼으로 만들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이렇게 작은 조각 단위로 쪼개서 1년분 남았을 때 동시에 띄운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통신선을 많이 연결해서,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할하고는 틀린 게 통신선을 연결을 저는 직접 한다는 거죠. 내부 안에서. 이게 내부 안에 통신선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해갖고 정보 처리 용량에서 이렇게, 이 방식은 통신칩에서도 동일하고 되게 CPU나 GPU 뭐든 HDD 설계에서도 동일하다. SSD 저장 장치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분할이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신선을 많이 만들고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 작은 또 조각 단위로 띄워서 처리하고, 저장도 각기 다른데 각각 저장하고, 슈퍼컴퓨터다가 100대다 그러면 100대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작은 조각 단위로 일감을 나눠서 동영상 계다 연산이다 띄우고 1년 반 남았을 경우 다시 조립하거나 저장까지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슈퍼컴퓨터를 100대로 컴퓨터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기판과 뭐 이제 마더보드 이렇게 해서 기판과 이렇게 저장 장치 이런 것만 구성해 가지고 그걸 100개짜리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용량, 그 부피도 좋고 이게 성능도 뛰어납니다. 그때도 이제 기판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저장 장치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 수 있어요. 데스크탑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거나 대짜리, 중짜리, 이렇게 저장 장치 여러 개 들어가서 성능 높은 컴퓨터를 만들어주거나 모뎀 또는 이렇게 와이파이 안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나 TV 안에도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서 여러 개의 TV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유선 전화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안에도 이 기술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개 기판이 들어가서 여러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데스크탑, 노트북, TV 뭐 이런 데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데도 가능하고 이동통신 장비 또는 라우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터넷 장비, 위성통신 장비 모든 무선통신 장비에는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는 구조를 쓸 수 있다. 또 이제 제가 드론 같은 데나 비상기판 얘기를 했죠. 차량 같은 데는 차량 전기차 화재나면 비상기판을 가동해 주기판을 작동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차단시키고 비상기판과 비상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차문이 연다.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이제 주기판이 어떤 전력 이렇게 전파 공격으로 해서 다운이 됐다 그러면 비상기판을 가동을 해서 비상 배터리 하다 그래서 아니면 비상 연료통 뭐 전기만 쓰는 건 아니니까 그걸 가동해서 이렇게 추락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펜트안의 구멍 뚫고도 전세계 특화났다. 이 개념 가이드를 쓰시면 안 되겠어요. 원통용 안에 이 리런 건전지도 제가 이렇게 꼭지가 하나잖아요. 여기도 있게끔 만드시면 되고 꼭지가 여러 개 있는 이런 게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충전할 때도 우리는 유선 충전인데 꼭 그렇게 이렇게 뭐 우리가 충전한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있으니까 각각 플러그에 다 꽂아 주셔 배터리 달려 있다. 그럼 빠르잖아요. 네, 그죠? 무선 충전에서도 우리 전파 하나로 할 거보다 여기 요리 10개 있으니까 전파 10개 수용할 수 있으니까 10개에다가 이렇게 충전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10개 전파 날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이렇게 충전한다든지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이렇게 모뎀 또는 모뎀과 와이파이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워키토키처럼 인터넷 기반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여기서 이렇게 전국망 전 세계망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다. 스마트폰의 워키토키 장치로 이제 자체 통신으로 전파로 통신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KT 것도 송수신하고 SKT 것 송수신 이동통신에서 틀려도 송수신 라디오처럼 바꿔서 통신하는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제가 이 기술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쓰시더라고. 안드로인 같은 이 전파가 안 되면 다른 전파로 라디오처럼 바꿔 탄다는 거죠. 라디오는 수신만 합니다. 이건 송수신으로 하는데요.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로 해서 번전파라고 단거리에 적합한 전파로서 이렇게 하고 중거리 필요하면 중거리 전파 쓰고 장거리파 쓰고 보통 라디오파나 뭐 다른 모든 전파가 이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국내 무선 통신에서 이렇게 장거리파 할 때는 배터리를 추가로 달거나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 것도 신호도 중계해 줄 수 있고 이것을 배터리를 평상시에 약하잖아요. 단거리만 쓸 때는. 근데 장거리 쓸 때는 출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터리 결합할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 제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이동통신, 스마트폰이나 무선통신체계 이 기술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중폭 장치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의 신호를 중계해서 중폭 장치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제가 모뎀이나 와이파이 같은 데도 중폭 장치를 마련해서 여러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 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 제공한다. SK 플래닛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죠. SK텔레콤에서 하시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에 100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대 들어가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20개 들어가고 모뎀 안에 워키토키가 40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와이파이 안에 이렇게 워키토키가 4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40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위성통신 안에 10,000개 스마트폰이 10개 10,000개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 방 안에 SK 거 10개 들어가 있고 번호가 틀린 KT 거 10개 들어가 있으면 안 울립니까? 울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울린답니다. 안테나에서도 유선 이렇게 어떤 뭐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미니 안테나가 10개, 이제 통신칩이죠, 일종의. 이게 10개가 있어가지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또는 동시에 송수신 몇 개나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만한만 들리게 해서 송수신하거나, 하나의 통신칩을 설계되면 하나의 전파를 동영상 옆에다가 이렇게 잽싸게 토스해서 나머지 논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100개를 쪼개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할을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옆에 놀고 있는 통신칩들에게 넘겨줍니다. 옆에 놀고 있는 안테나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호를 잘게 쪼개서 빨리 일꾼들이 하나 일감이 들어갔다면 여러 일꾼들에게 나눠서 빨리 작은 독점하면 시간이 빠르다 이거죠. 발열도 안 생기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통형 배터리나 어떤 태양 전지나에서 전극을 여러 개로 두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꼭지가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PM 반도체에서도 전극이 2개인데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여러 개로도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을 얘기했고 2m 베이스 콜렉터에서 그래서 두께가 똑같잖아요. 2m는 2m로 베이스로 콜렉터 똑같은데 여기다 굵은 줄을 좀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줘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신호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또 태양전지에서도 금속 인쇄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금속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갖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주거나 두께를 틀리게 하는 기술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단결정 이렇게 할 때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얇다고 이거를 구리줄이라도 구워주거나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밴딩식으로 들어가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은 전기선 구리선 두터운 놈은 전기를 많이 함유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네네. 이런 다른 부품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두텁게 구리줄이나 오돌도 들어가면 두텁게 금속을 추가해서 만드시면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 없는 살림에서 전기를 나눴으니까 금속이 두터워야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는 금속 배터리 이론인데요. 금속 컨덴서 이론인데 반도체 회로에도 이렇게 두터운 놈을 만들어서 이걸 제가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코팅 구조, 전기선 절연 구조처럼 만들어 놓으실 때 피복을 만들어서 그래서 D램이 이제 끊임없이 전기가 사라지는 이유 피복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피복을 어떤 형태로 코팅을 만들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철사, 철근, 철망, 고무, 플라스틱, 금속 종류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으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카패시터가 돼요. 중국에서 카패시터 없는 그렇게 반도체를 얘기를 하실 텐데 이걸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언어포함은 트랜지스터가 되고요. 금속의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전기 열 냉기를 이렇게 만들 수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 흐르는데 언어포 구조의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하므로 카패시터, 금속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이게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은 전기 열 냉기가 다 가능하다. 거꾸로 이쪽에서 흐르면 이쪽으로 방향을 흐르겠죠. 자, 이거를 얘기했는데 삼성이 이걸 쓰시던데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기 이쪽으로 두터운 놈을 넣으면 전기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 기술을 써요. 두터운 전기를 이쪽으로 옮겨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갖다 뺏는 기술인데 이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흘러요. 두터운 놈 쪽으로 반대쪽으로 하시고 그래서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이게 제 기술인데 그래서 금속판이다 그러면 오돌도돌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여기다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반도체 회로에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금속 카패시터 역할을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수백 쪽에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은 경계가 있는 염도에 따라서 진법수와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크기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요. 코너 기술에서 약간 이걸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 신호를 수실되지 않게 해서 중폭해서 가는 기능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를 해서 4조각, 8조각, 12각 이렇게 많이 그 안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램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이 설계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이걸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펠티어 소자 기술에서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갔는데요. 이것은 제 기술을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만약에 하시면 법무팀 장에서 하시면 제가 기술을 개발해낸 구도요. 참 이게 어이가 없는데요. 네네.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었다면 전 세계 정부 차원 진짜는 아니에요. 가상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보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이렇게 뭐 직원도 몇 년 동안 계속 광고 내고 계세요. 대한민국 행정안 노동부 경찰청 뭐 이렇게 국방부도 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 보훈처 하셨고 한국은행 하셨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이렇게 기타 다른 부처들도 광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다 광고를 내셨어요. 그래서 하남시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다른 기관도 광고를 많이 20몇 개 광고를 내셨어요. 지금 몇 년째 광고 내고 계세요. 똑같이 제 페이스북에 주한미 대사관도 이렇게 주한미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그 광고 내고 계십니다. 광고비도 꽤 많이 들었을 텐데 몇 년 동안 꾸준히 내고 계세요. 제 그 YTN의 저 어떤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뭐 KIR 태양전지 기술도 그렇고 거기서는 이제 기술을 자세히 설명 안 하셨는데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해서 전리층의 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했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에만 가득한 이유.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리층의 빛을 끌어당긴다는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태양전지 이렇게 금속판이 있다 그러면 전기를 탁탁탁 걸어주면 이렇게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질이 높아진다. 이게 뭐 지하수 물 펌프 물 한 바가 좀 물을 끌어당기 전기가 빛을 끌어당기는 이론이에요. 이것을 뭐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 중류로 저는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피복 없이 만들어서 그럼 이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고 모터 발전기에 감아놓거나 전자석 또는 스피커에 감아놓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자석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가. 이것은 양극재, 음극재 만들 때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두께를 틀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파우치 적층할 때도 파우치형 배터리 적층할 때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그 어떤 태양전지에서도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면 그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 못해요. 걸어줘야만 생산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뭐 바닷물에 이런 금속판을 놔가지고 걸어주거나 서로 이렇게 양극재에서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어야 된다고 PM 반도체. 그러나 펠티어 소재 같은 한쪽으로 열을 확 끌어당기기 위해서 견딜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서로 다른 전기들과 틀린 놈을 일부러 배치해서 할 수도 있고 전자석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심이 들어가잖아요. 불순물을 좀 첨가시켜 가지고 다른 금속으로 열이 일어나고 연구자석의 이렇게 능력이 소실되지 않는 수준 안에서 하면 전자석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연구자석도 거기에 더 넣을 수 있어요. 전자석에 하나.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발열물론에서 이렇게 소실되지 않을 정도의 그러면 그렇게 유력이 세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래서 연구자석을 이렇게 모터 같은 데를 배치하면 연구자석 조각들을 넣어주고 금속 조각들을 넣어가지고 한 면에만 넣으면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네. 금속이나 연구자석을 이렇게 이쪽은 두텁고 이쪽은 얇게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오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어떤 그 전기선 하나 걸었다가 합시다. 전기선에 구리선이 여기는 오프시키고 온시키는 쪽으로 돌아가요. 전기가 만들어 여기는 오프시키고 온시키는 쪽으로 두 개다. 그러면 꼭지를 여기 하나 둘 여기 양쪽으로 두 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인데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이제 두 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이쪽으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정해진 역회선 기술인데 반대로는 반대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연구자석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하는 따라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금속도 동일해요. 금속에 이렇게 전기를 흘려주면 이렇게 전기가 축적이 되는 이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진 역천을 만들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 저 배터리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다. 언어프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배터리도 돼요. 역벽 처리해가지고 한 개 쓸지 두 개, 이게 전기 창고예요. 일종의 이런 건전지도 되고 1차 전지 2차 전지 다 돼요. 이렇게 해서 1차 전지를 수천 개 수백 개 묶어갖고 그래서 언어프식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이렇게 큰 배터리 만들거나 1차 전지나 2차 전지를 결합해서 1차 전지는 이렇게 쓰고 버리고 2차 전지를 이렇게 결합해 갖고 이런 배터리를 만들거나 파워뱅크를 만들 수 있다. 저기 자동차 어떤 유튜브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안 해서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거든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네, 유튜브 저기 자동차 유튜버가 이거를 갖고 이렇게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차가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기술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런 1차 전지만으로도 배터리 만들거나 1차 전지, 2차 전지를 결합해서 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입자나 가루에 대중서 들어간다. 그걸로 흑연 배터리, 응급제 하나만으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이게 탄소봉 들어가 있어요. 탄소봉을 두께를 따라서 두께를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적층할 때 제가 그 파우치형에서도 그렇고요. 다 파우치형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각형에서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적층을 할 때 각형에는 젤리롤, 각형과 이제 원통형 젤리롤 쓰시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적층해가지고 파우치형을 쓰시는데 두께를 틀리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이런 이게 원통형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주거나 각형에도 홈을 파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방열이 잘 돼요. 이 기술은 이제 모든 방열 기술에서 쓸 수 있는데 컴퓨터 방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컨 방열 기술에서 이 기술을 금속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방열이 잘 된다. 또는 여기 이런 히터기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열을 이렇게 발산을 하는데 조명 같은데도 빛을 발산하고 이런 데도 훨씬 그 발산 이런 여기 또 홈을 파주면 어몽렌즈처럼 작용해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UV 장치 같은 데서도 여러 개 이렇게 많은 작은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을 여기다 큰 볼록 렌즈를 집중시키는 방식 얘기하는데 가했을 어떤 교수님이 아주 쓰지 마세요. 이것도 YTN에 소개한 업체인데 그래서 오목 렌즈를 오목한 홈을 파든지 오목 렌즈를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같이 동원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 각도별로 이렇게 전부 다 모든 빛을 최대한 반사복사해가지고 이따 집중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있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 들어온 빛을 증폭하는 기술을 여기다가 그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가로등 이렇게 자동차 전용이 또 홈을 좀 봐주면 증폭하거나 이렇게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어. 홈을 파주면 오목렌즈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 방송 발전 오목한 홈을 봐갖고 수십 장, 수백 장 겹쳐 태양광, 태양광 발전하거나 해수 담수화, 물을 증발시켜 소금 팔고 물을 증발시키는 기술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걸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해수 담수화를 이제 물을 끓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은 증발시키고 중동 같은 석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소금은 팔고 물은 하는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을 얘기했고 선박에서도 갖고 다니면서 하거나 여행자가 갖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물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담수를 얻고 이렇게 바닷물이면 소금까지 팔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수기 같은데 이렇게 목적별 필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놓으셨잖아요. 이게 적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면장을 넓게 펼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개, 5개 필터는 10개 목적별 필터 한꺼번에 공기 필터도 그렇고 수질 필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수 담사 필터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얘기했더니 YTN에 또 어떤 정수장 업체에서 이거를 똘똘 마르셔가지고 똘똘 마르면 뭐 표면이 넓힌 게 아닙니까? 네모나게 접어도 되겠네. 삼각형으로 만드는데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제 기술이니까. 표면장을 넓게 해서 동시에 이렇게 물을 내리면 빨리 정수된다.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으로도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돋보기 같은 홈을 봐서 군사적인 무기로도 밑을 증폭해서 쓸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볼록 렌즈에서 이쪽에 딱 하나의 볼록 렌즈나 방송 반사파대로 비행체에서 여기다 빛을 집중시켜주면 이것을 이렇게 중폭화해서 더 센 파워가 나옵니다. 빛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군사무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통형 배터리로 다시 돌아갈게요. 원통형 배터리다 그러면 이 안에 그 격벽 처리를 좀 해가지고 열을 발열을 전염되지 않게 서로 간에 충격 방지 해서 파우치형도 그럴 수 있는 파우치형도 격벽 처리를 해서 그 안에 작은 단위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모듈을 이런 그다음 각형도 그리고 각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고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반도체에서도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쓰면 신호 처리가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통신 장비, 그다음에 이동 통신, 인터넷 장비, 위성 통신 장비, 통신 장비에서 스마트폰에서도 직렬과 병렬을 동시에 쓰거나 모뎀에서도 직렬과 병렬을 도대면 어떤 라우터, 이런 와이파이 같은 모든 무선 송수신 장치, 유선 송수신 장치에서 신호를 처리할 때 TV나 또는 어떤 유선전화나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신호 처리가 빠르다는 이론을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기판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도 마찬가지다. 쓰시지 말라라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워뱅크에 이렇게 배터리가 5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5개 쓸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해갖고 전기양을 자동차 같은 데는 이렇게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격벽 처리해가지고 전기가 많이 끌어다 쓰거나 적게 쓸어다 쓰거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파워를 이렇게 전기양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데도 조명도 전기양을 따라 약한 불빛, 강한 불빛, 중간 불빛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구리선의 두께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나의 전선이라면 이렇게 전기는 각각 들어오고 5개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1개에 연결하고 2개 연결, 3개를 해서 전력을 각각 틀리게 연결하는 기술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사레이더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어요. 일단 여기를 원통형이다. 그래서 파워뱅크 같은 데서 이렇게 5개의 배터리에서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뭐 선풍기나 이렇게 스피커 같은 가전제품에서도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 속도를 파워를 결정하는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전자혈액기판과 CPU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럼 반도체의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제 기술이라는 거죠. 전자혈액기판에서. 이것도 YTN 어떤 업체가 파워뱅크인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파워뱅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파워뱅크에서도 12.5V, 30V, 60V, 110V, 200 이렇게 해서 120, 110, 220 이렇게 자유자재로 만들어 380도 만들어내서 이렇게 만들어 그래 그걸 가지고 전력 변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거기다가 뭐 자유롭게 뭐 스마트폰 충전안도 하고 이렇게 뭐죠? 다양한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전하고 그래서 인버터가 아니라 어댑터 이것도 12.5V 이것도 충전하고 다양하게 가능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 같은 기술에서도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서 출력을 좀 약하게 가스불처럼 약중강으로 해수하시면 이거는 이제 온도까지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길이를 틀리게 해서 강중력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이렇게 보온실 말하는데 에어프라이기처럼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에어프라이기가 결합된 채라면 전자레인지는 약간 삶는 효과가 나고 물을 끓이다 진동시키니까 에어프라이기는 훈풍인데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제품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보온실을 둬가지고 빵숙 이스트균 한 30도 넘으면 그때 보면 익어버리던데 30도 그 이하로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온도를 정해서 오븐기나 이렇게 이런 전자레인지에 숙성 기능을 주거나 따로 독립된 장치로 해서 빵 숙성하거나 이렇게 김치 숙성하거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서 빵 숙성하거나 그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이런 숙성하거나 용도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그 원통형이든 파우치형이든 격벽 처리해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YT는 어떤 업체가 이렇게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었는데 제 거를 제 기술을 알고 계시다는 제 기술마다 다 지금 YTN에게 소유가 되어 있는데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처리는 영국에 몇 년째 광고를 내고 계신데요. 미국 법도 있고요. 대통령이라도 미국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라도 소송하면 질걸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그 정치인이라도 정치 공무원은 퇴직해요.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일반 그 구상권이 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특허 괴물도 있잖아요. 기술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기업상들에게 어떤 소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기업이든 어디든 삼성이든 하면 제가 이렇게 특허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 제 기술을 제가 개발해낸 것도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누구하고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독창적으로 했고요. 의학기술도 2019년도 혼자 연구해 10개의 특허청에 제출해서는 안 주더라고. 제약회사도 콘택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한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 단독으로는 안 돼서 성공했습니다. 저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되는데도 안 주더라. 그래서 내가 참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이거를 기술을 공개적으로 가겠다. 반도체 기술까지. 그럼 핵심 기술을 할지라도 아끼지 않고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기술의 주인이 누군지 이렇게 밝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서 이게 소송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기술 공개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핵심 기술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공개라고 하면 전 세계 이제 공개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말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는 이게 그 주한미 대사가 몇 년째 광고 내 계십니다. 일단 원통형이든 파우치든 격벽 처리해서 각형이든 넣으시면 제기술이 모듈 방식으로 직렬을 병렬해서 하나에 쓸지 두 개 쓸지 몇 개 쓸지 이게 5개다 그러면 각각 4개다 그러면 각각 연결해서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충전도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발열 처리 격벽 처리하니까 발열에서도 능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크기가 틀린 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원통형에다가 파우치형을 같이 적층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각형에다가 파우치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적층하는 식으로 해서 그건 젤리롤 각형에는 이렇게 원통형 젤리롤을 쓰시고 그래서 적층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파우치형에 쓰시는데 이거를 이제 각형에다 넣든지 원통에다 넣는다는 거지. 파우치형에다가 요새 LG 같은데 알루미늄 케이스를 준다 그러는데 그럼 오히려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날 거죠. 파우치형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여러 개로 잘라서 격벽 처리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열의 통제가 화재가 좀 잘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기술적인 가치, 큰 비싼 기술을 바라볼 수 있다. 그것도 직렬이나 병렬을 두 개에 공전하게 하거나 병렬 처리해서 하나의 언어부식으로 하나에 썼을지 갖다 쓸지 두 개에서 세 개에서 갖다 네 개에서 여섯 개 갖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쓰시면 음극양극의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쓰시면 제기술입니다. 이런 건전지도 꼭지 만드시면 여기다 꼭지 만드시면 제기술. 이 꼭지 때문에 이쪽으로 방향이 흐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꼭지를 여러 개 틀린 놈들을 들어갈 수도 있다. 크기를 어쨌든 원통형이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전지에서 제가 단결정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금속을 다결정은 쉽게 전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촘촘히 대짜리, 중짜리, 수짜리 금속의 두터운 놈들을 넣어주고 연결선 이렇게 전기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수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다결정 구조가 단결정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금속 조각들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최대한 금속적으로 두터운 놈을 넣어준다. 금속 선 인쇄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약간 차별화해서 고속도처럼 금속을 좀 두터운 놈을 넣어준다. 그래서 2m 베이스 콜렉터 이런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2m 베이스 콜렉터 똑같잖아요. 두터운 놈을 일부러 넣어줘서 고속도를 만들어주는 기술인데 전극 같은 것도 보통 2개 들어가는데
여러 개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해서 이동 통로를 좀 넓혀갖고 속도를 언오프식으로 해서 뭐 한 개, 이 전극을 쓸 수도 있고 저 전극을 쓸 수도 있고 언오프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이렇게 신호를 빨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극의 숫자를 늘리는 기술, 또 제 기술이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발열해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도 제가 이 기술을 말씀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넣을 수 있고요 마더보드 같은 데도 그래서 이 절연 구조를 제가 줄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절연 구조를 실리콘 웨이퍼 자체 이렇게 만들 때부터 이런 그렇죠 이렇게 전기선 피복이 있어 100개 묶거나 열 전혀 안 돼요. 그럼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서부터 이런 피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종류는 많겠죠 피복의 종류는 그래서 이렇게 유리기판 플라스틱 마더보드 뭐 이런 기판 종류도 만들어서 미세전류로부터 일단 오작동을 방지하고 열로부터도 보호하고 랜드 플래시 이렇게 HBM 적층 니골능력 적층해 버리면 싸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고랑을 파가지고 가스도 고랑 파듯이 고랑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주고 이렇게 덮어줘요 절연을 전기선 피복처리 해주면 좋겠죠.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마더보드에도 가능해요. 이런 모든 기판 종류에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런데다가 포토 증착, 포토를 통해서 이렇게 포토 방식으로 찍거나 전자회 이렇게 어떤 인쇄 잉크, 전자 잉크 방식으로 찍거나 전자 잉크를 대중소대, 금속 분말을 대중소대,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웨어러블 기술에서도 이렇게 어떤 실이다 그러면 거기에 합성섬유 실이다 그걸 고랑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기선 동선 넣어주고 다시 밀봉해 줍니다. 이런 방식을 절연하기도 이런 방식도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레이저 식각할 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 20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사이즈. 그래서 전기량을 강중력을 해서 팀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초점 방식으로 레이저 용접도 가능하고요. 한양대나 이렇게 삼성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깊이별로. 그래서 녹으면 다시 이렇게 냉각되는 것이 접합이 되는데 접합 기술로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접합 기술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메라 달아가지고 아까 레서렌더비로 잡히아 시작 방식으로 동일한 20개라도 동시에 작업이 가능하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열을 통제한다는 거죠. 미세하게. 이것을 이거 가지고 레이저 시각 그렇게 반도체 시각을 해서 뭐 증착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전기선 통신 넣는 것도 고랑을 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는 반도체 제조 방식인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간단한 공장이나 이런 사무실에서도 반도체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네.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 홈을 파서 방열을 한다 그랬죠. 모든 컴퓨터 방열판 금속이다.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방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원통형 이런 배터리, 파우치형에도 이렇게 방열을 금속을 만약에 LG에서 뭐 알루미늄 케이스 하신다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에어컨 같은 데도 방열할 때도 이게 쓸 수 있고요. 방열하는 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뭐죠 저기 라디에이터 그다음에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그 난방기에도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열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잖아요. 이거 여기에도 오목한홈 파거나 조명 같은 데도 이렇게 조명 반사판은 오목한홈을 파거나 이렇게 해서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각형에도 이렇게 오목한홈을 파서 열을 방열을 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만들 때부터 이렇게 슬러리가 들어가잖아요. 슬러리가 들어가면 거기 금속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들어가요. 금속의 사이즈를 그래서 금속 여러 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파워가 세다 이라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슬러리 들어가는 기술에서 원형이든 각형이든 뭐 파우치형이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슬러리 가루 구조에서부터 입자를 크기를 틀리게 들어간 기술인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폭탄 같은데 폭약 장약 같은 데서도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간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고요.
다이너마이트를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킨다 그랬죠. 같은 전파는 호출 반응을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언오프도 가능하고요. 몇 초 후에 터진다고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니면 서로 다른 전파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할 수 있거나. 또 뭐 제가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 아니면 이런 데도 언오프를 할 수 있어 다시 켜갖고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전파로 폭발시키는 기술을 제가 얘기했는데 또 다이너마이트처럼 서로 다른 전파로 같은 전파로 호출을 반응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오프도 가능하다. 수류탄, 박격포탄, 뭐 자주포탄, 항공폭탄, 뭐 탱크탄 이런 모든 탄 종류에 상관없이 유탄으로 모든 폭탄 교조에 전파 방식으로 터뜨린다. 동시에 터뜨린다. 또는 타이머를 둬서 동시에 터뜨리는 기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 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전기가 빨리 끌어져도 하고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이 배터리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파워 있게 전기를 갖다 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광선매선으로 쓰고 모터나 발전기에도 감아놓거나 전자석, 스피커 쓸 때도 이게 구리선 들어가죠. 감아놓는데 이렇게 쓰십니다. 연고자석 같은 것도 만들 때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연고자석의 능력이 되게 세지는데요.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연고자석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만들어준다. 연고자석을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제가 연고자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저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탄소봉이 들어간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 두께를 더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대중소 들어가고 하얀판도 대중소로 들어가 두께를 입잔 그다음에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소봉을 많이 집어넣고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않고 축적 구조를 가져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물에다가 금속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현상이라서 정체돼 있어야지 발열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수소선성만이 발생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전기선을 만들어주면 전기선 형태를 만들어주면 발이 안 씁니다. 그래서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제 기술이다. 원래는 이런 데다가 대중소, 금속 알갱이를 전자인거 할 때도 이렇게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다 이러면 이렇게 대중소 넣어주고 이렇게 덮어줘 액상을. 그럼 여기서 전기 왔다 가두어지는 현상. 이걸로 이제 MACC 기술, MACC 기술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태양전지판도 만드는데 이런 방식이나 삼성이 했던 이런 방식이나 전기를 걸어줍니다. 걸어주지 않으면 전기 자체를 금속으로는 생산 못해요. MACC 기술 배터리를 만들어서 절연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만들어서 절연 구조로 배터리를 만들어줍니다. 물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요. 바닷물 같은데 이렇게 전기 같은 거 이렇게 딱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을 양극재가 있어 전기도가 틀린 놈을 놔서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되므로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솔자리에 넣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판에도 다른 금속을 전기도 틀린 놈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줘요. 걸어주면 전기선은 구리선은 대중소에 태선한 납대로 S는 직류로 전기선은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수자를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피복 없이 이게 새 기술입니다. 이게 모터 직전선에 배치하거나 이게 서로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모터 발전기에 배치하거나 전자석에 감아놓거나 이게 스피커 같은 데도 써요. 연구를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어쨌든 이런 서로 다른 전기도가 좀 큰 놈을 전기도나 차이가 큰 놈을 발열 스파크 화력 발열이 일어나므로 그걸로 바닷물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수소선수 수출을 많이 하거나 전기도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기술로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파형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를
또는 서로 다르면서 음파를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돌려줘가지고 특정 지역에 조사를 하면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데요. 전파 융합 현상으로 태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대공 방어망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전파를 중첩을 시켜갖고 하늘에 스파크 현상을 내려놔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하늘을 태울 전리층을 태울 수 있을 때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다양한 포탄의 숫자가 일일이 맞추지 못하고 하늘을 덮어가지고 이런 스파크 현상을 번개 현상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특정 지역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 전파를 일일이 쏘셔도 되고 그때도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나 또는 카메라 달지 않고 에이사 레이더로 이렇게 레이더 목동시키듯이 미사일 같은 것도 기판을 목동시키는 기술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쏜다는 거죠. 이 기술도 통해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거 써요. 그래서 레이더 목동 전자전을 들어갑니다. 모스크의 스페이스X, 모스크의 위성통신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묶어 쏘면 함께 인력작용을 서로 묶어 쏘면 멀리 가고 신호가 뚜렷이 송수해 지상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레이저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전파다 그런 이동통신에서 두 개의 같은 전파를 묶어 쏘는 보낸 적은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면 뭐 전파의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도 뚜렷해집니다. 부산대 광맥과학들의 김상철 교수 등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쓰지 마세요. 그것도 IT 녀석이 아니었는데 제 기술을 이것은 제 기술이니까요. 네,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